경리단길은 어떤 핫플레이스의 조건들을 보면 사실은 취약한 곳이에요. 그 수많은 지방에 2단길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 사라지진 않았으나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에 관심이 많은 아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저는 디자인과 돈에 관심이 많은 김사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무슨 얘기 하나요? 네, 저번에는 우리가 렌트마크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날씨도 덥고 핫플레이스, 요즘에 핫한 곳들이 많은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저희가 하는 핫플레이스가 이렇게 너무 핫한 데는 아니고 저희 그냥 개별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핫플레이스는 사실 계속 바뀌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딱 어떤 장소 하나가 뭐 영원히 핫플레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또 핫플레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데가 핫플레이스냐. 사실 그러면 뭐 강남은 옛날부터 핫플레이스였죠. 그렇죠. 지하상가. 네. 근데 이런 데를 정말 여전히 핫플레이스로 볼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평범했던 사실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이 확 관심을 받는 곳을 핫플레이스로 볼 거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시작 얘기는 아마 핫플레이스 하면은 요즘에 누구나 사실 떠올릴 수 있는 곳이 경리단길인 것 같아요. 네네, 경리단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 이슈가 많으니까요. 많죠. 네, 아마 벌써 한 약 10년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10년밖에 안 됐나요? 저희가 한 보니까 2012년부터 약간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인기를 끌 거는 뭐 한 13년, 14년부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0년은 조금 안 됐지만 어떤 그 핫플레이스의 어떤 한 사이클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곳이 뭐 경리단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나 미리보기 같은 느낌이에요. 경리단길은. 맞아요. 왜냐면 핫플레이스가 안고 있는 좋은 점과 그다음에 나쁜 점이라고 나쁜 점이지만 네, 그 네. 문제점들 다 그런 보여주고 것들을 함축적으로 빠르게 보여준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지방에 2단길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 사라지진 않았으나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많이 안타까운 점도 있긴 한데 저는 경리단길이 사실 경리단길 뜻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 어떤 군대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육군에서 경리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무 격리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온 건데 네. 이게 격리를 보는 그 단. 그쵸, 네, 그 그 집단. 육군 산하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집단. 집단이었는데 네. 그게 경리단길 아마 발음이 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경리단. 그러니까 브랜드적으로도 미단이라는 느낌 자체가 주는 그 그쵸.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응, 리을, 뭐 네. 디귿 네, 뭐 이렇게 쭉 맞아요. 연결되는 게 발음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예술가들이 이제 집값이 좀 낮은 곳들, 집값이 싼 곳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태원 쪽은 너무 집값이 비싸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제 그 학교 뒤에 부분에서는 사실 뭐 낙후된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동네들이 많이 뜨고 이제 시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리단길이 조금씩 이렇게 그 주목을 받게 됐고 사실 가장 뜨게 됐었던 이유는 아마 장진우 셰프? 그 셰프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가라고 불러야 될지 본인은 그거를 뭔가 큰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주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주고 싶고 뭐 서로 식사하고 싶어서 사실 1인 식당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 전에 뭐 포토그래퍼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연예인들이랑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었고 네.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만들 때 그런 어떤 연예인 마케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핫플레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홍보 네, 뭐 수단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다양한 식문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약간 경리단길인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예전에 보면 조금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은 다양한 그 인종이 사는 그런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슬람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이탈리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식문화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거의 유사하게 현지와 유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생겨나서. 돼서 그 거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장진우 씨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게 마케팅도 분명히 포인트가 있지만 컨텐츠에 대한 게 원래 없던 어떤 문화들이 이제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포인트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경리단길은 어떤 핫플레이스의 조건들을 보면 사실은 취약한 곳이에요. 그 안에서 이동하기 편리한 어떤 평지에 가까운 구조도 아니고, 또한 대학이나 어떤 그런 대한 문화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경리단길이 뜬 부분이 되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도시 구조적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경리단길이 핫플레이스에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 장진우 컨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한 입소문들, 인스타그램업을 한 공간들, 네. 그런 공간들 때문에 경리단길이 어떤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걸 이제 브랜딩 할 때도 사실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쉽고 간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좀 파급력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개가 다 사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그 두 개가 잘 얽혔던 네네. 게 사실 경리단길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가장 심하게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걷고 있고, 사실 상권의 쇠퇴도 네네.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또 경리단길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경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빨리 일어나고 네. 쇠퇴 그 상권의 쇠퇴가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까 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셀럽 의존적인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고, 그런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네. 물론은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마케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띄웠고, 또한 장진우라는 컨텐츠가 계속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길은 옛날 핫플레이스가 되기 전의 속성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미 그 공간이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속성을 빠르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뭐 뜻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66년인가요? 아마 영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글라스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개의 양상 중에 한 양상이 바로 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곳은 고급 주택가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 네. 그 뉴욕의 소호나 네. 보어리 같은 그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예술인들이 네. 예술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첫 번째의 그 방식이고, 네. 두 번째 방식은 젠트리파이라는 계층 자체가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귀족들까지는 아니지만 계급은 낮은데 돈이 많은,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동산적으로 높은 집가를 가진 곳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이제 그 약간 계층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여기 왜 들어오지? 하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한 거죠. 예, 그런 식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면라고 얘기하면 항상 부동산적인 가치로만 사실 보이는 게 조금 이 단어의 좀 한계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하자면 그 지역이 고급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은 단편적이에요. 사실은 계층과 계급이 더 많이 분화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이게 인종, 종교 이런 것들로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많이 않으니까 부동산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앞 단어가 이제 젠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젠틀맨 할 때 그 신사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상권이 발달되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이나 그 거주민들을 밀어내는 개념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변화된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저희가 뒷단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어떻게 좋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자면
사실 어떤 지역이 좋아지려면 자본의 유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뭐 공공이 주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랜드마크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격리단계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주목을 하니까 자본이 유입이 됐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어떤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로만 보자면 네. 그렇게 해서 장소가 좋아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 우리말로 한번 바꾸고자 했을 때 그 단어를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그렇죠. 의미가 약간 와전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더 이미지가 강화된 거죠. 그렇죠. 더 명확하게 한글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렇죠. 순간.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격리단끼리 채도 좋아지기만 하고 그 처음에 가게를 했던 분들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좋아졌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여튼 지가가 상승이 됐고 이 기존 상인들이나 기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임대료나 이런 거 낼 수 없는 여력이 돼서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까지를 다 통틀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생각하거든요. 네. 그 격리단길의 미래. 정말 다시 옛날에 핫플레이스를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저는 사실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그 경리단길에 그래도 유명하신 홍석천 씨가 이제 그곳을 좀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좀 전에 아청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거기서 왜 이 격리단길에 사람들이 왔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아까 그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진우 씨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핵심 구심점에 마치 그분이 다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은 핵심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컨텐츠 각각의 그 경단길에 있었던 각각의 음식 컨텐츠들이 워낙 좋았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다 밀려나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식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 펼쳐지는 어떤 그 고층의 어떤 레벨에서 보여주는 펼쳐지는 풍경이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개인적인 거지만 홍석천 씨가 지금 그 일부 활동을 했을 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문제점, 뭐 주차 공간이 없다거나 뭐 올라가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한다고 해서 가겠느냐의 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격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명확하게 좀 바라보는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아현동이나 이런 데들은 다 개발돼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서울에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모였었던 그 시너지를 저는 약간 잃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길 갈 때 음식점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걸어가다가 액세서리 가게 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죠. 사리고 네. 근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디저트도 먹고 근데 다 그런 색다른 조합들이 쭉 어떤 연결이 되면서 네네. 시너지를 받아왔었는데 네. 그게 하나둘씩 떠나고 나면은 누군가 거길 찾아가려면 딱 그 한 스팟만 찾아가야 된다든지 어떤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유지하려면 사실 김 사장님 말씀처럼 컨텐츠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홍만영님은 격리단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 플레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